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하기로 발표한 다음 날인 오늘, 양측은 공식 일정 없이 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회담 일시가 정해졌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날짜나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부인했고, 민주당 측도 시간을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며 내실 있는 만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회담을 앞둔 사전 조율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물밑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을 뿐 언제 만날지와 무엇을 논의할지에 대해선 이제부터 양측의 의견 조율이 시작됐습니다. 만남 장소와 시간, 배석자 등을 포함해 양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4일 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또한 시간을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내실 있는 만남이 되는 게 중요하니 의제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담을 앞둔 양측의 사전 조율 작업에서 신중하고 치열한 물밑 공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8차례에 걸쳐 회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여당 선거 참패 이후 국정 운영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은 상황에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회담을 통해 양측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만큼 우선순위가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의견 접근이 쉬운 민생 문제는 일단 의제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하지만 여야 간에 또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대치하는 현안 등에 대해선 첫 만남 결과가 서로 잘 들었다는 입장만 발표하는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영수회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을 제외하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담판을 통해 정치인 사면을 합의한 사례도 있지만 견해차만 확인하는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며 영수회담 의제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어제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의료계는 정부의 고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여전히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오늘 잇따라 회의를 가진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단체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로 일요일에 하던 회의를 하루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전날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대학별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하자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시간에 걸친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의협은 현재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다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 재논이라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도 대학의 교육 여건에 맞게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주겠다는 정부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젯밤 늦게까지 회의를 가진 뒤 최소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증거라며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절한 정부 조치가 없으면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교수들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당장은 정책을 중지를 하고 논의를 시작하자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했으니까요.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에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폭격 속보입니다. 이란이 당장의 대응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의 충돌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후속 공격이 있다면 최대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는데요. 헤즈볼라 등을 동원한 대리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주변국의 긴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작은 날개가 달린 긴 형체의 쇳덩이가 부서진 채 들판 한가운데 버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 잔해라면서 시아파 민병대 측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산 공대지 미사일 블루 스페로우의 연료 추진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투입해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인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아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아이들 장난감 같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도 중대한 후속 공격이 있다면 최대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추가 공격이 없다면 이번 공격에 대한 보복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양국 모두 확전은 피하려는 모양새지만 긴장감은 중동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보복 공격 대상엔 시리아 군사시설도 포함돼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밤사이 이라크 내 옛 친이란 무장단체 주둔지에도 폭격이 발생해 1명이 죽고 8명이 다쳤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라크 공습과의 연관성을 즉각 부인하면서 상황 관리에 나섰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t been involved in any offensive operations. What we're focused on, de-escalate tensions, to de-escalate from any potential conflict. 하지만 이란이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등 주변 세력을 동원한 대리전을 통해 우회적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장의 전면전은 피한 이스라엘 수도는 안식일까지 맞아 비교적 평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이 직원과 가족들의 이동 제한령을 내리는 등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여전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항공업계가 비행기 표값에 포함된 유류 할증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른 탓인데요. 항공권 가격이 오르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 국제선 표값에 포함된 유류 할증료를 2%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주 노선의 편도 요금이 2,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당장은 할증료 동결을 결정했지만 한두 달 시차를 두고 국제 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는 만큼 6월 이후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할증료 인상은 유가 때문입니다. 항공사 매출 원가의 30%는 항공유 구입에 사용되는데 최근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달러로 결제하는 비행기 리스료까지 부담이 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유가가 1달러 오를 때마다 3,1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고 환율이 10원 오르면 전체 270억 원의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이나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분명히 그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2분기 실적부터 좀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고유가 고환율이 계속되면 결국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행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외여행 취소 사례는 많지 않지만 환율이 나빠진 만큼 해외여행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신규 유입률이 좋지는 않아요. 유의미 할 정도로 꺾였다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심리가 조금 저하되는 건 사실인 거고요. 항공사들은 환율 영향이 덜하고 일정이 짧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비행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난동을 멈추지 않자 결국 공포탄과 실탄에 이어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한 상점 앞에서 멈춰선 50대 남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이 이어지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멈춰서 말려봅니다. 그런데 잠시 뒤 50대 남성은 자전거를 탄 시민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돈을 잘 벌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시길래 이제 지나가시던 행인분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폭행이.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인 50대 남성에게 나와줄 것을 요구했고 남성은 이곳에서 나오자마자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문 바로 앞에 있던 신모 경감은 순식간에 이마와 다리가 깊게 베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직원들이 문 두드렸더니 바로 톱으로 바로 문 열자마자 톱으로 하고 안동 들어가지고 뒤에 있던 김모 경위와 김모 경사도 팔과 얼굴 등이 베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2발을 쏘아 경고했지만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하체를 겨냥해 실탄을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결국 테이저건을 쏴 붙잡았습니다. 무릎으로 막 이제 이렇게 지압을 하고 있더라고. 여기를 묶었더라고. 이렇게 다급하니까 이렇게 못 채우고 여기를 묶은 것 같아. 그래도 계속 간첩이 왔다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은 경찰 3명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5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면서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